자, 그럼 이번 타임은 우리 난징이가 소리 잡은 공, 자, 본문을 하나씩 보면서 이해를 이제 해보도록 합시다. 수환이 아까 다 적었냐, 그거? 네.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96페이지 본문 들어가서 한번 쭉 해보고, 이게 좀 길어서 오늘 하루 만에 끝나지는 못할 것 같아. 다음 시간까지 아마 연결 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자, 오늘도 어쨌든 해보고 정리를 하도록 합시다. 자, 우선 첫 번째 문단부터 들어간다. 자, 사람들은 아버지를 난징이라고 불렀다. 난징이 뭐하고? 자, 우리 소설의 제목이기도 하고, 자, 난징이 우리 설명처럼 육체적 장애가 있다. 그래서 이제 사회적 결핍을 갖고 있는 사회적 약자, 경제적 빈곤, 무력감 이런 의미들이 모두 난징이 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옳게 보았다. 아버지는 난징이었다. 불행하게도 사람들은 아버지를 보는 것 하나만 놀았다. 밑줄. 불행하게도 사람들은 아버지를 보는 것 하나만 놀았다. 그럼 사람들은 주로 사람의 뭐만 본다는 얘기야? 겉만 본다는 얘기지. 사람의 겉만 보고 판단하는 모습이야. 사람의 겉만 보고 판단하는 자, 그런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지. 겉으로 봤을 때는 난징이가 맞아. 근데 난징이라고 하는 신체적인 어떤 장애가 그 사람을 전부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 맞지? 그런데 사람들은 겉만 보고 판단했다는 뜻이다. 그 밖의 것들은 하나도 옳지 않았어. 그래서 이제 거기 아까 설명처럼 겉만 보고 판단하고 진짜 아버지에 대한 나머지 판단들은 다 틀렸다. 자, 나 동그라미 돼 있지? 동그라미하고 우리도 동그라미하고 자, 옆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장남인 영수다라고 되어 있고 이 난징이 가족의 큰아들이야. 영수. 그래서 이 소설이 1인칭 주인공 시점인 거 밑줄 하나. 일단 중요해. 시점 중요하다. 1인칭 주인공 시점이다. 자, 아버지, 어머니, 영호, 영희, 그리고 나를 포함한 5식구의 모든 것을 걸고 그들이 옳지 않다는 것을 언제나 말할 수 있다. 그래서 난징이 가족의 구성원이, 즉 가족이 총 5명이 5명. 자, 나의 모든 것이라는 표현에는 5식구의 목숨이 포함되어 있다. 자, 5식구의 목숨, 네모에 5식구의 목숨. 자, 결국은 우리가 아까도 잠깐 얘기했던 것처럼 이 도시비민층의 문제는 단순히 뭐 잘 사냐 못 사냐 이 문제를 넘어서서 살 수 있냐 없냐라는 생존의 문제랑 관련돼 있다고 했지. 그래서 그 표현이 지금 뭐로 나타났다고? 5식구의 목숨. 결국 도시비민층의 어떤 문제? 생존과 관련된 문제다라는 점. 도시빈민층의 생존과 관련된 문제라는 점을 5식구의 목숨이다라고 표현한 거야. 자, 이게 이제 우리 소설에서 중요하게 다뤄진 거라고 했지. 자, 또 천국에 사는 사람들은 지옥을 생각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천국에 사는 사람들은 이제 경제적으로 넉넉한 삶이다라고 되어 있고, 자, 지옥은 그 반대, 난징이 가족의 삶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 5식구는 지옥에 살면서 천국을 생각했다. 계속 지옥에 살고 싶은 사람은 없잖아. 그래서 천국에 살기를 꿈꿨다라는 거지. 단 하루라도 천국을 생각해보지 않은 사람이 없다. 하루하루의 생활이 지겹기 때문이다. 우리의 생활은 전쟁과 전쟁에다가 세모. 아까는 지옥이라고 했는데, 자, 지옥이라는 표현보다 조금 더 정확하게 전쟁이에요. 전쟁. 왜냐면 지옥은 고통스럽지만 살 수는 있잖아. 근데 전쟁은 잘못하면 목숨을 잃어요. 그렇지? 그만큼 생존 문제가 당시 도시 비민층에게는 매우 절박한 문제였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단어가 전쟁이지, 전쟁. 자, 우리는 그 전쟁에서 날마다 지기만 했다. 계속 이제 지기만 했다는 얘기는 결국 계속 지속적으로 생존의 문제에 이제 걸려있어 직면했다. 그런 얘기가 될 것이고. 자, 그런데도 어머니는 모든 것을 잘 참았다. 밑줄. 자, 어머니 성격 드러나지. 자, 이런 상황에서 참기만 한다는 거 어떤 인물이다, 어머니? 참기만 어떤 인물이다? 순종적이고, 소극적인 성격의 인물이 바로 누구다? 어머니다, 어머니. 어머니는 그냥 참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를 개선할 어떤 뭐 그런 것보다는 그냥 참고 지나가기만 하는 거지. 그래서 순종적이며 소극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고.
자, 그러나 그날 아침 일만은 참기 어려웠던 것 같다. 그래서 그날 아침 일이 일단 첫 번째 중심 사건이 되겠지. 이어서 통장 이걸 가져왔어요. 내가 가졌다. 어머니는 조각마루 끝에 앉아 아침 식사를 하고 있어. 조각마루 밑으로 꺾어 조각마루. 조각마루는 말 그대로 마루는 마루인데 거실인데 조각마루라고 부를 정도로 대단히 작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난쟁이 가족의 가난한 삶을 자, 보여주는 소재 중에 하나가 지금 나오고 있는 조각마루야. 조각마루는 얼만큼 작은 조각이냐면 한 사람의 엉덩이에 걸친 마루가 끝이야. 그게 다야. 마루가 진짜 이 책상 하나 정도만. 그래서 엉덩이에다 걸치고 조그만한 뭐 상 하나 놓고 하면 땡이지. 그 정도의 마루라는 얘기는 그럼 아주 가난하게 사는 뜻이다. 그다음 그게 뭐냐? 철거 계곡장이에요. 철거 계곡장 내용하고. 자, 밑에 뭐라고 적혀있니? 갈등을 일으킨 소재다 되어 있지. 갈등 동아리 갈등. 그래서 갈등. 자, 갈등. 소설은 항상 제일 중요한 게 갈등 양상이라고 그랬거든. 그래서 갈등이 어떻게 뭐 때문에 일어나고 갈등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갈등 상황 속에서 인물이 어떻게 대응하고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거라고 그랬지. 자, 철거 계곡장이 갈등을 일으킨 소재다. 그리고 이제 그 철거 계곡장이 이런 걸 했는지 강제이죠. 그러니까 지금 니네가 사는 무허가 판자촌 집은 허물어버릴 거야. 그래서 강제비리 가야 돼. 이렇게 하는 거야. 그걸 알려주는 게 철거 계곡장이다. 기억고 왔구나. 어머니가 말했다. 그러니까 지금 하려는 거지. 우리가 꼭 받아야 할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나온 셈이구나. 그래서 뭐 이건 이제 예견돼. 왜냐면 이게 정부 정책이었잖아. 정부 정책이었대. 정부 정책이므로 뭐 할 수가 없다. 이므로 피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지. 피할 수가 없다. 피할 수 없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꼭 나올 것이 드디어 나왔다라는 얘기는 정부가 정책으로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피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얘기를 하는 거지. 자, 어머니는 식사를 중단했다. 나는 어머니 밥상 내려다보았다. 자, 보리밥에 까만 된장 그리고 식은 고추 두어 개와 조림 감자 밑줄. 자, 그게 이제 밑줄 통으로 니을되어 있는데 거기다가 집어넣으면 되겠지. 자, 밑줄 통으로 전부 다 이 난쟁이 가족의 가난한 삶을 상징하는 그런 소재들이야. 자, 나는 어머니를 위해서 철거 계곡장을 천천히 읽었다. 자, 어머니를 위해서 읽었다. 밑에 뭐라고 돼 있어? 어머니가 묵념이다. 어머니는 글을 못 읽어. 어머니 글을 못 읽어. 그래서 어머니 대신에 자, 나가 지금 계곡장을 읽어주는 거지. 자, 넘어가기 전에 옆에 자, 97쪽 정리하기 내용. 자, 첫 번째 거. 난쟁이 가족의 삶이 드러나는 소재들이 있어요. 철거 계곡장부터 해서 쭉 이렇게 나왔지.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이들이 매우 가난하고 궁핍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과 자, 그 다음에 지금 살고 있는 이 집을 잃게 되는 상황. 물론 정부 정치이긴 하지만 결국 삶의 터전을 잃게 된 처지에 놓였다. 그지? 그래서 철거 계곡장은 단순히 강제 이주를 위한 어떤 정부의 정책을 의미하는 것만이 아니라 삶의 터전을 상실하게 만드는 자, 그런 기능도 같이 하고 있는 게 철거 계곡장인 거야. 아니 돈 있는 사람들은 상관이 없지. 판잣집 빠져나와서 아파트에 들어가는 게 더 좋은 거잖아. 근데 이 사람들은 그럴 만한 돈이 없지. 그러면 이 사람들한테는 차라리 너 죽어라 이렇게 말하는 거랑 똑같은 거 있네. 결국은. 자, 다음 두 번째. 나의 현실 인식을 드러낸 소재, 지옥이나 전쟁이다, 뭐 천국이다 이렇게 대주되는 소재를 통해서 드러났고, 그다음 특정 구절의 의미, 대포. 자, 참 시점 아까 중요하다고 그랬지. 1인칭 주인공 시점 중요하다고 그랬다. 1인칭 주인공 시점 중요하다고 그랬다. 자, 넘어갑시다. 자, 넘어가면 이제 철거 계곡장 내용이 나온다, 그지? 철거 계곡장 내용이 나와. 자, 일단 낙원구라고 되어 있는 낙원구. 수신, 서울특별시 낙원구 행복동 세모, 낙원구 행복동 세모. 자, 낙원구 행복은 지금 난쟁이가 주체한 삶의 현실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 반대로 표현하고 있지. 그래서 자, 이 행정 명칭에 낙원구 행복동이라는 행정 명칭이 어떻게 쓰인 거야?
단어적으로 쓰면 단어적 표현이야. 낙원 행복동은 오히려 도시빈민층의 비참한 삶을 어떻게 냉소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구절이 바로 낙원국 행복동이야. 냉소란 말은 어떻게 생각하면 되지? 냉소는 말 그대로 풀면 차가운 웃음이라는 뜻이고, 언제 차가운 웃음을 흘려? 어떤 대상을 부정적으로 인식할 때 우리가 냉소를 한다. 그래서 혹시 문제 풀다가도 냉소란 말이 나왔을 때는 그 냉소가 맞다 틀리다는 뭐로 판단하냐면 그 대상을 부정적으로 보냐 이렇게 생각하면 그러면 냉소는 다 맞는 거야. understand? 자, 그다음 이제 김굴이 귀하한 거 보니까 이제 아버지, 그러니까 난쟁이 아버지 이름이 김굴이야. 김굴이. 자, 그다음에 내용은 중요하지 않아. 그냥 꺼져라 그 얘기다. 자, 이제 이어서 라문당. 어머니는 조각마루 끝에 앉아 마음이 없었어. 벽돌 공장의 높은 굴뚝 그림자가 시멘트 담에서 꺾어지며 좁은 바닥을 덮었대. 벽돌 공장의 높은 굴뚝 세모. 좁은 바닥 동그라미. 자, 벽돌 공장의 높은 굴뚝이 뭐를 상징하냐면 산업화를 상징하는 소재인데 얘가 뭘 덮었다고? 좁은 마당을 덮었어. 좁은 마당은 난징이 가족의 집이지? 난징이 가족의 삶이라고. 그럼 결국 요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난징이 가족과 같은 도시 빈민층의 삶을 뭐하고 있다? 위협하고 있다라는 거지. 저 산업화라는 것이, 산업화가 도시화가 진행된다라는 것이 돈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더 큰 돈을 만들어주지만 도시 민민같이 어려운 사람들한테는 그들의 삶 자체를 위협하고 있다는 거지. 오케이? 네, 그걸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다. 그다음 동네 사람들이 골목으로 나와 뭐라고 소리치고 있었고, 왜냐면 동네 사람들이 다 같이 뭐를 받았겠니? 전부 다 철거 경장 받았겠지. 이거 난징가족 받은 거 아니거든. 지금 여기 사는 무허가 판자촌에 사는 도시민들은 모두 다 저거 받은 거야. 그러니까 다들 난감한 거지. 그래서 나와서 뭐라 얘기하고 있는 거고, 통장은 그들 사이를 비집고 나와 방쪽 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어머니는 식사 끝내지 않은 밥상을 들고 부엌으로 들어갔고, 어머니는 두 무릎을 고추 세우고 앉았다. 그리고 손을 들어 부엌바닥 한번 치고 가슴을 한번 쳤다. 그래서 요는 뭐 밑줄 한번 그어줍시다. 밑줄이 그어져 있지만. 그래서 어머니의 심리 상태가 드러나는 행동이지. 행동 묘사를 통해서, 맞지? 행동 묘사를 통해서 뭐를 보여주고 있어? 행동 묘사를 통해서 인물의, 즉 어머니의 심리를 드러내고 있는 거지. 심리를 표현하고 있다. 그래서 뭐 앞에 밥을 먹다 말았던 거 당연히 반박 떨어졌을 거 아니야. 그지? 자, 그거는 뭐 둘째 치고서라도 바닥을 치면서 가슴 쳤다는 얘기는 자, 현상에 대해서 너무 암담하고 절망적이다라고 느끼는 어머니의 심리가 그 행동을 통해 드러났다라고 봐야겠지. 나는 동사무소로 갔다. 행복동 주민들이 잔뜩 몰려들어 자기 의견들을 큰 소리로 말하고 있었고, 들을 사람은 두셋밖에 없는데 수십 명이 거의 동시에 떠들어 있었다. 쓸데없는 짓이었다. 떠든다고 해결된 문제는 아니었다. 자, 거기 밑줄. 떠든다고 해결된 문제는 아니었다. 위에 뭐라고 적어놨냐면 사회 구조적 측면에서 야기된 문제다. 이런 말이 보이지? 이런 말이 보여. 그러니까 이거는 현재 벌어지는 이 모든 일들이, 즉 산업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도시민민층이 소외받고 도시민민이 소외받고 삶의 터전을 잃게 되는 이런 일들이 어떤 개인의 문제, 개인의 어떤 책임이라든가, 자, 개인이 해결해야 될 그런 문제는 아니라는 거지. 어느 한 사람 개인의 힘으로 이게 극복되거나 어느 한 사람의 어떤 그 책임으로 이 문제가 일어나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말하는 것처럼 사회 전체적인 사회 구조가 이렇게 재편이 되면서, 왜냐하면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 주된 산업은 농업이었단 말이에요. 농업이 국가의 주된 산업이었었는데 사회 구조가 농업에서 뭐로 재편되고 있어? 이제 상업, 그 다음에 뭐 공업 그쪽으로 재편되고 있단 말이지.
사회 구조 자체가 재편되면서 일어날 수밖에 없는 문제다. 그래서 거기다 뭐라 적어놨냐면 사회 구조적 측면이다. 이름을 한 거거든요. 다시 말해서 사회 구조가 재편되면서 어떻게 우리는 농업국가였거든. 농업국가였는데 이게 점점점 상업 또는 공업 이렇게 재편되면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다. 라는 게 있고,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있다 없다 없다야. 그래서 앞에 어떤 말이 보였어? 쓸데없이 셨다 이런 말이 보이지? 보여? 그래서 거기 밑에 뭐라 적어놨어? 사회적 약자의 무력감이라 적어놨잖아. 왜?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아니 이걸 어떻게 한 개인이 어떻게 극복을 하겠어? 맞지? 그래서 결국 무력하게 그 상황이 흘러가는 대로 그대로 당할 수밖에 없는 게 당시 사회학자들의 처지였다. 그렇게 이해되겠지? 나는 바깥 게시판에 적혀있는 공고문을 읽었어. 거기에는 아파트 입주 절차와 아파트 입주를 포기할 경우 탈 수 있는 이주 보존 액수들이 적혀 있었대. 자, 동사무소 주인은 시장바닥 같았고 주민등록 아파트 거간꾼은 뜻풀이 돼 있지. 요즘 말로 말하면 부동산 중개인들이 이제 거간꾼인데, 자 뒤엉켜서 이리 몰리고 저리 몰리고 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동네 사람들이 다 같이 지금 나번구 행복동 사람들이 다 같이 몰려가지고 지금 동사무소는 거의 뭐 난장판이 되는 걸로 보인다. 자, 이제 페이지 핵심 정리 몇 가지 또 확인해 보면 첫 번째 거 이게 땅이 나무목동 반어 우리가 봤지? 봤고, 그다음 두 번째 소재의 대비라고 그랬는데 뭐 조각마루 끝이라든가 좁은 마당이라든가 이거 이제 난징의 삶이었고, 그다음에 벽돌 공장 골뚝근조 산업 행복 아까 우리 봤던 설명이네. 그다음 마지막 철거의 옷장에 받은 어머니 심리, 그래서 뭐 행동들 보여줬고 뭐 심리 상태도 바로 쉽게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 자, 그러면 넘어가서 100페이지. 다음 문단. 나는 거기서 아버지와 두 동생을 만났다. 그러니까 난쟁이 가족도 지금 다 같이 동사무소에 모여 있는 거야. 아버지는 도장코 앞에 앉아 있었고, 영호는 내가 방금 물러서 게시판 앞으로 갔다. 영희는 골목 입구에 세워놓은 검정색 승용차 앞에 서 있었다. 아침 일찍 일들을 찾아 나섰다가 철거기 옷장이 나왔다는 소리를 듣고 돌아온 것이었다. 그래서 아침 일찍 일들을 찾아 나섰다 위에 보면 일용직 근로자임을 알 수 있다 이런 말이 보이지. 그래서 최근에도 가끔 뉴스 보면 이런 거 나오거든. 아침에 일용직 근로자들이 매일 아침 인력 사무소라는 장소에 새벽 한 5시 반 정도가 되면 3, 4, 5 모이기 시작해. 모여서 오늘 내가 일거리를 잡을 수 있을지 기다리는 거야. 그러면 새벽에 5시 반 정도에 모여 있으면 인력 사무소 이제 담당자가 와가지고 사람들을 보고 누구누구 이름을 불러. 부르고 자 누구누구는 이 차 타세요. 누구누구 저 차 타세요. 이렇게 한단 말이지. 그럼 이제 차가 일터로 이동하는 거야. 이동해서 거기 대부분 건설 현장, 대부분 건설 현장. 우리 이제 올라오기 전에 이 옆 건물 지금 공사하는 거 보이지? 공사하는 거. 그런 식으로 이제 공사 현장으로 가는 거야. 그런데 비가 와. 비 오면 옆에 공사해 못해. 공사 못해. 그럼 비 오면 이 사람들은 하루 이렇게 일을 하고 나서 하루 일당을 받는다고. 일당을 받는데 이거 가지고 이제 그날 포함해서 한 2, 3일 정도 먹고 사는 거야. 이걸로 쌀도 사고 계란도 사고 라면도 사고 이렇게 살아야 된단 말이지. 자 그런데 비가 와. 그럼 일 못하지, 그지? 그러면 앞으로 한 2, 3일간 먹을 게 없어요. 심지어는 기다렸는데 내가 갈 일터가 없어. 그러면 역시 또 돈 못 버는 거지, 나는. 맞지? 그러니까 진짜 그야 말 그대로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그런 사람들. 일용직 노동자라는 사람들. 그러면 삶 자체가 굉장히 어때? 불안해. 안정성이라고는 1도 없지. 무슨 말인지 되니? 자, 그런 삶을 살고 있고, 그런데 이날은 일하러 나갔다가 갑자기 이게 나왔던 얘기 들은 거야. 자, 일을 하는 게 지금 주인이 아니지. 당장 살집이 살아가기 힘들습니다. 그래서 아침 일하러 나갔다가 이 소식 듣고 다 같이 모여들었다 그 말이고. 자, 또 이어서 도현이는 또 졸은 거야? 아니지. 졸지 마. 내신 대비하는데 졸면 어떡해. 자, 누군들 이런 날 일을 할 수 있을까? 나는 아버지 곁으로 가서 아버지 공무들이 들어있는 부대를 불러 모였다.
영호가 다가오더니 나의 어깨에서 그 부대를 내려 옮겨내었다. 나는 아주 자연스럽게 그것을 넘겨주면서 이쪽으로 걸어온 영유를 보았고 영유얼굴은 빨갛게 상기되어 있었다. 몇 사람의 거강꾼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아파트 입주권을 팔라고 했다고 입주. 자, 몇 사람의 거강꾼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아파트 입주권을 팔라고 했다. 밑줄. 밑에 뭐라고 적어놨냐면 가난한 사람들은 입주권이 있어도 돈이 모자라 입주를 포기하기 때문이라고 적어놨지. 그러니까 입주권이라는 게 말 그대로 그림의 떡이야. 입주권은 도시민민층 입장에서는 이거 그림의 떡이야. 그림의 떡. 갖고는 있으나 사용할 수가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입주권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새로 아파트를 지어. 그럼 새로 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는 우선적 권리를 주는 거야. 오케이? 우선적 권리를 먼저 주는 거야. 누구한테? 바로 이 사람들한테. 이 사람들한테 우선권을 주는 거지. 자, 니들이 먼저 아파트 들어가서 살 수 있는 권리를 줄게. 왜? 이 사람들이 어쨌든 좀 더 힘든 사람들이니까. 맞아? 그런데 권리만 줬지. 돈은 없잖아. 그렇잖아. 결과적으로 입주권을 가지고 분양을 받고 이제 아파트를 들어가야 되는 건데 이거는 말 그대로 권리에서 끝이야. 이건 돈이 아니라고. 맞아? 그러면 권리는 있지만 내가 돈이 없으므로 아파트를 들어갈 수가 있어 없어? 없는 거야. 그럼 어떻게? 이거를 파는 거지. 누구한테? 누구한테? 돈 있는 사람들한테 파는 거야. 그러면 이게 결국은 가진 자들의 뭐를 부추기겠어? 가진 자들의 투기 열풍만 불러일으키고 돈 있는 사람들은 입주권을 10장, 20장 싸게 사들여. 자, 그리고 나서 그걸 가지고 실제로 아파트를 10채, 20채 사는 거야. 그리고 시간 지나면 아파트 값이 많이 오를 거 아니야. 그지? 그렇게 해서 이제 돈을 버는 거지. 그래서 서로 입주권을 살라고. 왜냐면 이 사람들한테는 입주권이라는 것 자체가 그림의 떡이라는 걸 다 알아. 누구라도 다 알아. 그러니까 이거 있어도 얘들은 쓸데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가서 막 꼬시는 거야. 너 어차피 회수도 못 가잖아. 나한테 팔아. 이렇게 얘기하는.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여기는 가격이 매겨지지 않아. 매겨지지 않고 그냥 예를 들어서 100만 원, 100만 원, 1000만 원, 1000만 원. 대충 이 사람을 꼬셔서 얘가 나서 이거를 팔 것 같다 싶으면 이제 바로 그냥 사버리는 거지. 저희 가격이 있는 건 아니고. 자, 여하튼 자, 이쪽을 팔라고 했고 아버지가 책을 읽고 있었다. 밑줄. 아버지가 책을 읽고 있었다. 자, 그래서 지금 아버지 모습이 난쟁이 아버지의 모습이 아버지의 행동과 관련해서 좀 특이한 게 몇 개가 있어요. 자, 지금 바로 나왔는데 아버지가 지금 동사무소에서 뭐 하고 있는 중이냐면 책을 읽고 있는 중이라고 그랬어. 자, 상황과 아주 동떨어진, 이질적이고 동떨어진 자, 그런 모습들을 종종 보이거든. 지금도 동사무소에서 천국의 옷장 날아온 것 때문에 사람들이 다 그냥 넋이 나갔는데 아버지는 그 와중에 뭐 하고 있다? 독서하고 독서. 상하고 너무 안 맞지 않아? 안 맞지? 그래서 이런 모습을 종종 보인다. 그래서 이런 모습들을 보면 도대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 첫 번째는 현실 회피다. 현실을 받아들이기에는 너무 무겁고 너무 아픈 거야. 그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현실을 외면하고 싶은 거지. 자, 이렇게 볼 수도 있겠고. 자, 또 한편으로는 이런 행동이 어찌 보면 상당히 동화적이고 좀 환상적인 자, 이런 이미지를 만들면서 우리 난수공 자체가 자, 뒤로 가면서 좀 동화적이고 환상적인 이미지가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 그래서 아버지 행동도 이 같은 맥락에서 이해해 볼 수 있다라는 거. 어쨌든 포인트는 상황과 너무 동떨어진 행동을 보인다는 거지. 이런 것들이 자주 나올 거야. 자, 그래서 우리 자소서에도 비슷한 말이 적혀 있지. 상황과 좀 대비되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거. 자, 우리는 아버지가 책을 읽는 것을 처음 봤고 표지를 쌓기 때문에 무슨 책인지도 알 수 없었대. 자, 영희가 허리를 굽혀 아버지 손을 잡아 끌었고 아버지는 우리들의 얼굴을 물끄러미 쳐다보더니 자를 펴고 일어났다. 난쟁이 간다! 라고 처음 보는 사람들이 말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사람들은 아버지가 난쟁이라고 보는 것만 그렇게 보았다 그랬잖아. 그게 아까 어떤 의미라고 그랬어?
사람을 겉만 보고 판단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지. 사람이 가는데 우리가 사람 간다 그러지 않잖아. 난쟁이니까 굳이 난쟁이 간다고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차별적 시선이다라는 말도 적혀 있다. 자, 이어서 4문단. 어머니는 대문 기둥에 붙어있는 알루미늄 표찰 네모, 알루미늄 표찰의 의미도 중요하다. 표찰을 떼기 위해서 칼로 못을 뽑고 있었대. 알루미늄 표찰은 뭐라 되어 있냐면 그 건물의 거주자였음을 증명해 주는 거다라고 되어 있지. 그래서 이게 당시 증명의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자, 101페이지 정리된 걸로 볼게. 101페이지 넘어오면 알루미늄 표찰 의미가 있어요. 의미가. 자, 첫 번째. 무허가 건물 번호가 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소는 없는데 무허가 건물 번호는 거기 적혀 있는 거지. 따라서 표찰이 없다면 아파트 입주권을 못 받는 거예요. 오케이? 그 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수 있으려면 내가 여기에 살고 있다는 걸 증명해야 되잖아. 그게 이제 알루미늄 표찰의 의미고, 그다음 아파트 입주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거는 실제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림의 떡이니까. 대신에 이거를 팔 수도 있잖아. 이걸 팔면은 소액이라도 돈을 받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예를 들어 아파트가 5억, 아파트가 5억짜리야. 아파트가. 자, 이 5억짜리 아파트를 내가 들어가고 싶어. 근데 들어가고 싶다고 다 같이 들어가는 게 아니거든. 그래서 나한테 입주권을 준 거야. 먼저 너부터 여기 들어갈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런데 나는 여기 들어갈 5억이 없어요. 그런데 옆에 있던 5억 갖고 있는 사람이 나한테 와가지고 너 어차피 갖고 있어도 못 들어가잖아. 나한테 팔어. 너 얼마면 나한테 팔래? 그럼 내가 제시하겠지. 그러면 1,000만 원 줘.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 그러면 그 사람이 입주권을 나한테서 1,000만 원에 사가. 그리고 1,000만 원 투자하고 이제 1,000만 원에 사가고, 자, 아파트를 5억에 사. 그리고 시간이 지나 아파트가 얼마가 돼? 10억이 돼. 그럼 이 사람은 1,000만 원 투자해서 얼마 번 거야? 5억 번 거지. 그치? 이런 식으로 열째 스무치에서 가진 자들이 점점 돈을 더 많이 벌게 되는 그런 현실이었던 거고, 그러니까 이 도시주민 입장에서는 그나마 얼마 안 되는 소액의 돈, 이거라도 받으려면 이거라도 받아야 뭐 할 수 있어. 현재 여기는 못 살고 철 간다고 하잖아. 그다음 아파트는 새로 짓지만 내가 들어갈 수는 없고, 그럼 뭐 바닥에 지어야 돼? 아니잖아. 다른 데를 또 알아봐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거 알아보는데 이 돈을 써야 된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그래서 알림 표찰이 굉장히 중요한. 그게 없으면 이 돈도 못 받아. 그러면 아예 공중에 떠. 뭔 말인지 이해되지? 자, 다시 돌아올게. 그래서 알림 표찰을 떼기 위해서 18로 못을 꽂고 있었단다. 내가 18을 받은 반대쪽 못을 꼽았다. 영호는 어머니와 내가 하는 일이 못마땅한 모양이다. 밑줄. 그래서 이 소설에서 영호가 또 중요하지. 영호가 또 중요해. 이 난쟁이 가족의 구성원들은 다 어머니랑 비슷해. 아까 어머니가 이렇다고 그랬잖아. 이렇다고 그랬거든. 나쁘게 말하면 무기력하기까지 하거든. 나쁘게 말하면 무기력까지 해. 근데 다 이래.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아까 얘기했지. 이거가 사실은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 그러다 보니까 저게 이제 대부분 보여주는 태도인데, 저거랑 좀 다른 인물이 딱 한 사람이 걔가 바로 영호. 그래서 영호는 지금 뭐라고 그러고 있냐면 못마땅한 모이다 라고 말하고 있지. 자, 뭐라고 적어놨어? 자, 집을 떠나는 실수하는 듯한 모습 싫어서라고 적혀있지. 그래서 영호는 혼자 성격이 달라. 어떻게? 난쟁이 가족 중에서 영호만 난쟁이 가족 중에서 영호만 저항적 성격의 인물이다. 영호만. 그래서 영호가 중요해. 나머지는 다 이런데 영호만 저항적 성격의 인물이다. 근데 저항적이기만 해. 대책은 없어. 대책 있을 리가 있나? 대책은 없지만 어쨌든 저항적이다. 자, 그러나 마음에 드는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주길 바랄 수 없는 일이었다. 어머니는 무허가 건물 번호가 생긴 알림 표차를 빨리 떼어 간직하지 않으면 나중에 괴로운 일이 생길 것이라는 걸 알고 있다. 괴로운 일 세모할게. 그 괴로운 일이 바로 뭘까? 입주권을 못 받아서.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져? 아예 살 수 있는 집을 구할 수 없는 상황이지. 그러니까 이사도 못 가고 살 수 있는 집 사라져. 즉
자, 살 수 있는 집 마련이 안 될 거다라는 얘기야. 그냥 공중에 떠버릴 거라는 얘기지. 바닥에서 잠을 자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어머니는 손바닥에 넣은 꽃차를 말없이 들여다보았다. 여기가 이번에는 어머니의 손을 잡아 끌었다. 너희들이 놀게 되지만 않았어도 난 별 걱정 안 했을 거다. 그래서 요 삼남매가 현재 어떤 상태? 실직 상태야. 원래 공장 다녔거든. 원래 공장 다녔는데 자 지금 실직 상태야. 어머니가 말했다. 20날 안에 무슨 뾰족한 수가 생기겠니? 그러니까 철거하기까지 20일 남았어. 20일. 이제 하나하나 정리를 해야지. 그래서 현실 수능적이다. 그런 말 보이지? 입주권을 팔려고 그래요. 연락을 얻었다. 팔기에 팔아! 입줄. 영호는 입주권 파는 것을 반대하고 있지.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영호만 유일하게 좀 저항적이다 했어. 그럼 아파트 입주할 돈이 있어야지. 아파트로 나가! 또 밑줄. 계속 저항적이야. 그런 거 들을 건데 여기서 그냥 사는 거야. 이거는 쉽다 밑줄. 그래서 자 영호 대화만 지금 밑줄 쪽쪽쪽 거보고 있는데 자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자 유일하게 좀 저항적인 모습을 보인다. 그러나 대책은 없다. 영호는 상동사금 돌계단 올라가 아버지 부대를 마음에 놓았다. 자, 까지 하고 옆에 정리하기. 자, 첫 번째 왜 아버지를 남길 걱정이 있냐? 그거 아까 제목할 때 얘기했던 건데 신체적 장애를 갖고 있다. 경제적으로 소외되고 힘없는 도시민층을 상징하기 위해서였다. 그런 얘기지. 자, 두 번째 철거에 대한 등장을 쓰는데 어머니랑 영호, 뭐 어머니는 다른 가족하고 비슷하고 영호만 혼자 튄다고 했지? 알림부찰 얘기는 아까 봤고, 오케이. 자, 넘어가서 페이지. 페이지. 자, 102페이지 정도까지 하면 우리 조금 쉬었다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102페이지까지는 한번 쭉 가보도록 해보자. 자, 아문단부터다. 아문단. 한 달 전만 해도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었다. 자, 그런 이야기 네모. 아버지가 말했다. 어머니가 내준 철거 결정을 막 읽고 난 참이었다. 시에서 아파트를 지어놨다니까 얘기 그걸로 끝난 거다. 자, 그러면 그런 이야기의 내용이 뭘까? 지금 얘기가 어떻게 연결되는 거냐면 자, 입주권 팔려고 그래요 그랬더니 영호가 안 판다. 뭐 어떻게 할 거냐 그랬더니 그냥 여기 살 거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리고 나서 한 달 전만 해도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하는 걸 보니 그런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 철거가 안 된다는 이야기 그거 말하는 거야. 에이 설마 철거하기 위해서 사람이 하냐. 에이 설마 그러겠어? 그런 얘기. 철거가 안 하는 얘기는 이상한 거 여기서 사람은 된다 그 말이잖아. 맞아? 그러나 지금은 시에서 아파트를 지어놨으니까 이제 얘기는 끝난 거야. 게임 세트. 그래서 아버지 또한 어떤 태도를 보이는데 체념적이다라고 적혀있지. 얘기했던 것처럼 영호만 빼고는 다들 수능적이고 체념적이고 소극적이고 자 그런 태도를 보인다고 했고 아버지 또한 마찬가지. 그건 우리 위해서 지은 게 아니에요. 영호가 말했다. 돈도 많이 써야 되잖아요. 여기는 마닷가 펜지꽃 앞에 서 있어. 그치? 자, 펜지꽃은 꽃 이름이잖아. 꽃 이름인데, 자, 영희의 이미지를 펜지꽃하고 같이 연상시키는 그런 경우가 우리 소설에서 몇 번 나와. 그래서 그 이유는 순수하고 여린 영희 이미지를 표현하기 위해서 영희를 펜지꽃에다가 같이 자꾸 결합시키는 경우가 좀 몇 번 나온다. 우리 교과서에는 실려있지 않지만, 자, 영희를 순수하고 여린 이미지로 자꾸 만들어. 영희랑 펜지꽃을 자꾸 연결하는 거지. 영희랑 펜지꽃을 자꾸 연결을 하다 보면 펜지꽃의 이미지가 영희에 녹아들 거 아니야. 꽃 이미지가 여기 녹아들 거거든. 그래서 영희가 꽃처럼 순수하고 여린 이미지를 갖게 되는 거고. 자, 요거는 이제 나중에 영희가 이제 큰일을 좀 당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공백을 좀 당하게 되는데, 그것을 조금 더 강조해서 보기 위한 수단이긴 하지만, 그건 우리 교과서는 없으니까. 여하튼, 펜지꽃 이미지 통해서 영희 이미지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 정도만 알아도 될 거고. 우린 못 떠나. 갈 곳이 없어. 그렇지, 큰 오빠? 어떤 놈이든, 집을 헐러놓은 놈은 그냥 나오지 않을 테야. 영호가 말했다.
그만둬. 내가 말했다. 그들 옆엔 법이 있다. 그래서 자 법이라는 게 결국은 이제 가진 자들의 어떤 무기 또는 그들의 어떤 목적 실현을 위한 어떤 수단으로만 활용되는 그런 현실을 보여주는 거지. 그래서 뭐 우리 이런 얘기 하잖아. 법은 법은 만민에게 평등하다. 뭐 이런 얘기를 우리가 예전부터 하고 있는데 만민이라는 얘기는 모든 사람이라는 뜻이잖아, 그렇지? 근데 최근에는 이거 패러디해가지고 만민이 아니라 법은 만명에게만 평등하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현재도 법이라는 것이 가진 자들을 비호하고 그들만을 보호해주는 그런 역할을 좀 많이 한다는 측면에서 70년대는 뭐 지금보다 더 하면 더 절대 덜하지 않았겠지? 그래서 그 옆에 법이 있다라는 건 그만큼 현실이 법이 매우 부조리하다. 그런 걸 보여주는 거고 그러니까 법이라는 것 전부 다 가진 자를 위한 그러니까 니들이 한번 생각해봐도 좀 이해가 될 텐데 지금 이 상황 자체가 그 아파트 단지를 지금 현재 경기도 광주인데 아파트 단지를 건설한 이유가 누구 때문이라고? 도시 빈민층들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으로서 이걸 만든 거라 했잖아. 그지? 근데 지금 가만히 보면 아파트 단지가 도시 빈민들의 주거 문제를 좀 안정시키기 위해서 건설했다 하지만 지금 상황상 도시 빈민층들 중에서 이 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되는 사람은 거의 없단 말이야. 그치? 그럼 이게 정책과 현실하고 너무 안 맞지 않아? 그러면 도대체 정책을 세운 사람들이 현실을 몰라서? 라기보다는 현실을 이용한 거야. 왜냐하면 명분이 필요하니까. 도시 빈민층들 위해서 아파트 단지 건립한다. 그러면 이거 명분이 되게 좋잖아. 그치? 근데 사실 그런 명분을 이용해서 뭐 하겠다는 거지? 자기들이 돈을 벌겠다는 거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지웠네. 1,000만 원 투자해가지고 5억 원 이런 걸 하겠다. 법을 이용해서. 그래서 이 법이 부조리하다. 이런 얘기도 할 수 있는 거고. 보현이 또 주는 거야? 아니지? 자꾸 고개를 떠뜨리니까. 보현이는 항상 맨 앞에 앉아서 열심히 했다라는 의지가 보이긴 하는데 앉아 자꾸 졸고 있어가지고 하정이가 옆에서 보고 있지 말고 약간 졸음 같다 싶으면 뒤통수를 샤프로 찍어버려. 그거는 우정이야. 넌 폭력 아니다. 조는 징으로 깨워주는 거. 그게 우정이지. 우정이기 때문에 가열차게 찍어줘. 보현이도 그 정도는 이해하잖아, 그지? 이해 안 되나 봐. 이해 안 되나 봐. 자, 어쨌든 간에 졸지 말고. 그리고 그냥 물어보는 건데 등이 좀 어둡지 않아? 갈아달라고 할까봐 등도 좀 어둡지. 좀 어두워서 좀 밝았으면 좋겠는데 좀 밝으면은 그래도 좀 분위기가 환하니까 덜 들을 수 있고 그리고 칠판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너무 작고 그래가지고 칠판도 좀 바꿔주고 이렇게 쓰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것저것 바꾸는 중이라 아직 손볼 때가 좀 많아요. 그래서 한두 주 정도 지나야 조금 이제 자리를 잡지 않나 싶은데 여하튼 지금 좀 손볼 때도 있다. 그런 측면에서 보이는 소리를 좀 봐야 될 것 같아. 자꾸 졸면. 졸지 마. 죽여버릴 거야. 졸지 말고. 자, 어디 할 차례니? 그렇지. 그들의 법이 있다까지 맞지? 일단 여기 문단, 요 페이지까지 하고 쉽다고 했으니까. 자, 집중해서 딱 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수환이 너 다음 주에 한 번만 더 시작하면 죽여버릴 거야. 진짜. 이 교실이 넓어가지고 그 쌤이 이제 저번에 얘기를 한 게 있는데 아직은 내가 조금 망설이는 중인데 이 정도면 이제 글록 사도 될 것 같아요. 글록 얘기했는지 모르겠네. 글록. 내가 이제 문의하게 보이는 글록 17 또는 19 둘 중에 하나. 글록 17 또는 19 자 중에 하나를 지금 보고 있는 중인데 글록이 뭐냐고? 권총에. 응? 그렇지. 근데 내가 이번에 보고 있는 거는 가스총. 가스로, 그러니까 가스로 총알이 나가는 거야. 물 비비탄이지. 그러면 이제 어쨌든 가스로 나가니까 공기 압으로 나가는 것보다 좀 강하지. 그래서 여기서 쏘면 제대로 맞힐 수 있어. 강하게. 그래서 너무 가까우면 좀 무리가 되겠지만 좀 멀기 때문에 이제 마음 놓고 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특히 저렇게 지각하는 친구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보고 있어. 17 또는 19. 아직은 망설이고 있는 중이긴 한데.
그렇다. 왜 자꾸 이런 얘기라고 있지? 자, 여하튼 그들 옆에 법이 있다까지. 자, 그 다음. 아버지 말대로 모든 이야기는 끝나버린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마당가 펜지꽃 앞에 서 있던 영희가 고개를 돌렸다. 봐, 또 그러지. 또 펜지꽃이랑 영희꽃 또 연결하지, 그지? 자꾸 이렇게. 영희는 울고 있었다. 어렸을 때부터 영희는 잘 울었다. 그때 나는 말했다. 울지 마, 영희야. 자꾸 울음이 나와. 그럼 소리를 내지 말고 울어. 그러나 풀밭에서 영희는 소리를 내어 울었다. 나는 손으로 영희의 입을 막았다. 영희 몸에서는 풀냄새가 났다. 자, 풀냄새 거기다가 세모해주고. 자, 뭐라고 돼 있어? 도시빈민의 삶이다 이렇게 되어 있지. 고기를 못 먹어, 돈이 없어서. 그러나 개천 건너 주택가 골목에서, 자, 개천 건너 주택가 골목은 동그라미야. 개천 건너 주택가 골목은 동그라미야. 이게 뭐랑 대조되는 공간이냐면 요 무허가 판자촌하고 대비되는 공간이 바로 이 주택가 골목이야. 오케이? 다시. 주택가 골목은 뭐랑 대비가 된다고? 판자촌, 무허가 판잣집이랑 대비가 되는 공간이다. 여기는 쉽게 말해서 가진 자들이 사는 곳이지. 따라서 여기서 뭐가 나? 고기 굽는 냄새 하나, 동그라미, 고기 굽는 냄새, 동그라미. 그래서 판자촌에서는 가난한 사람들만 사니까 풀냄새밖에 안 나고, 자, 주택가 골목은 가진 자들이 사니까 고기 굽는 냄새도 나고, 이런 거야. 자, 나는 그것이 고기 굽는 냄새를 알면서도 어머니에게 묻고는 했다. 왜 물어? 어떻게 물어봤어? 엄마에게 무슨 냄새? 이렇게 물었지. 왜 물어? 왜 물어? 자기도 고기가 먹고 싶다잖아. 맞죠? 그래서 고기 먹고 싶어 이렇게 말하는 거를 돌려서 이게 무슨 냄새야? 라고 물어보는 거지. 자, 그럼 일단 여기는 지금 우리 자문단인가? 자, 여기 들어올 때는 시간이 어디로 갔어? 과거로 가지 않았어? 자, 현재는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은 가족들이 모여서 대화하는 중이었다. 가족들이 모여서 대화하다가 그들 옆에 법이 있다. 라는 나의 말. 자, 여기서 일단 그 대화가 일단 끝이 났잖아. 맞죠? 그리고 영희는 울고 있었고. 맞지? 그리고 어린 시절부터 영희 잘 울었다까지 얘기했는데, 자, 지금 본격적으로 어린 시절에 개천 건너 주택가 골목에서 고육 냄새가 나면 나는 어머니한테 그거를 묻고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니까 여기는 어린 시절, 즉 어디로 들어가? 과거 회상으로 들어가는 구절이야. 다시 과거 회상으로 들어간다라는 뜻은 우리 소설이 부분적으로 무슨 구성을 취하고 있다? 역순행적 구성을 취하고 있다. 그 얘기다. 오케이? 여기서부터 고기 굽는 냄새. 여기가 과거 회상 해당되는 내용이고, 자, 그럼 이 소설이 부분적으로는 역순행적 시간을 뒤로 거꾸로 거슬러 가서 진행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지. 역순행 구성 쓰고 있는 거야. 자, 어머니는 말이 없었고 나는 다시 물었다. 엄마에게 무슨 냄새지? 어머니는 나의 손을 잡았다. 어머니는 걸음을 빨리 하며 물었다. 왜냐면 사고 싶으나 살 수가 없잖아. 그러면 방법은 뭐 이곳을 빨리 벗어날 밖에 없으니까. 고기 냄새 난다. 우리도 나중에 먹자. 나중에 언제 잡아가자. 그러면서 빨리 가라. 이 자리를 벗어났었던 이야기. 자, 옆에 있는 정리하기. 자, 철거에 대한 등장의 태도인데 이게 끝난 거다라는 거. 자, 체념적이고 현실 수능적이다라는 거 그래서 확인했고, 자, 두 번째 펜치코치 이미지 0이랑 연결되는 거 봤고, 자, 등장의 성격인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영어라고 했지. 영어가 제일 중요하다. 영어가. 그다음에 나는 뭐 현실적이다, 좀 냉철하다, 현실을 그대로 바라본다, 뭐 이 정도로 볼 수 있겠고, 자, 이제 영희는 좀 순수하다라는 거 펜치코트하고 연결되면서 계속 보여줬고, 자, 마지막 소재가 대비되는 거, 풀냄새랑 고기 굽는 냄새 우리 봤던 내용들이지. 자, 여기까지 일단 정리해두고, 자, 다음 페이지 104쪽부터는 조금 쉬었다가 마저 내용을 더 이어보도록 합시다. 자, 한 10분 쉬고 진행하도록 할게.